인생상담소 윤영숙 TV입니다.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손절하세요.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두 명씩 꼭 주위에 있기 마련이죠. 호의를 권리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든 친구든 좀 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잘못을 저질러 놓고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모두 공감 능력과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제멋대로 구는 사람들이죠. 잘못을 해놓고 미안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현명하게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데요. 어려울 때 외면하는 사람을 꼭 손절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외면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알고 계신 것이지만요. 친구의 처지를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에게도 수명이 있듯이 친구 관계에도 사람 관계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또한 친구 관계가 사람 관계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짧게 봤어도 나랑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한데요. 내가 어렸을 때 오히려 또 어려울 때 오히려 사귄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내게 오지 않다가 아쉬울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멀리하도록 하세요. 만나면 매번 내 길을 빨아가는 사람, 기운을 빠뜨리는 사람, 기운을 빠지게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피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한숨과 한탄과 하소연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좀 바쁘다는 핑계로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길을 모두 뺏어버리기 때문이죠. 저의 좋은 기운을 나눠주다 보면은요. 좋은 기운도 조금 쇠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운이 좋고 또 제가 아주 다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몸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막 자꾸 연락이 온다고요. 한두 번 연락 안 하다 보면은요. 안 받다 보면은 그 사람들도 뭔가 연락을 좀 뜸하게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전화를 받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 마음에서 벌써 그 사람을 멀리해라 이런 신호가 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불편한다든가 뭔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기가 빠진다든가 그리고 또 그 사람을 만나면 좀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든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고 우리를 누가 잡아가진 않거든요. 겁내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받기 싫은 전화 꼭 받지 마세요. 정말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면 내가 그 전화를 받지 않아서 죽지만 않는다면 받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멀리해서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 손절은 조금 힘들다 하시면 가족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완전 손절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전화를 안 받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욕을 하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든 그냥 내비두세요. 욕을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나쁜 기운을 계속 받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피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졌을 때 전화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즐겁게 살기에도 아까운 인생이죠. 그런데 사람과 친구는 가족은 딱 통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제가 숨통을 틔우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 명 필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친구가 어떤 단점이 있든 가족이 어떤 단점이 있든 간에 만나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과 그런 친구는 곁에 꼭 두세요.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좋지 못한 옛날 사람이, 옛날 친구가 또 그런 알던 사람이 곁에 있는 것보다 혼자 살아가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사실 좋은 사람은 어디에든 많이 있거든요. 여태까지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해 왔는데요. 정말 내가 모르는 처음 본 사람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큰 도움들을 여지껏 많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베풀고 살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준 아주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 좋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꼭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이런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 손절하세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몇몇 비겁하고 비열한 사람들은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데요. 친해질수록 만만하게 보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에 들려고 우리는 나를 낮추고 또 온갖 애교와 온갖 비위를 맞추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잘해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만 또 있는 건 아니죠. 세상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친해질수록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절대 비위 맞추고 다 들어주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을 비난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은요. 반드시 손절하세요. 본인의 말만 맞다고 하고 고집하는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집이 지나치게 세잖아요. 본인의 말만 맞다고 고집을 부리죠. 그리고 남의 의견은 무시하고 귀도 기울이지 않고요. 특히 이런 사람들 중에는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게 당연한 줄 알고 호의를 권리로 안다거나 할까요?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요. 자기의 권리만 내세울 줄 알고요. 본인 말만 맞다고 고집하는 사람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세요. 타인을 욕하는 사람을 꼭 멀리 하세요. 타인을 욕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욕하거나 이간질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탈무드에서도 나오잖아요. 남을 욕하는 거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고요. 말하는 사람한테도 좋지 않고요. 또 상대방 그걸 듣고 있는 사람한테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남을 자주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손절하시는 게 답입니다. 이 좋지 않다는 표현은요, 좀 세게 얘기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남을 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가고 죽는 거지만은요, 상대방 듣는 사람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과 같아요. 좀 세게 얘기했나요? 그리고 그 상대, 욕을 받은 상대 측 있잖아요. 그 사람도 죽이는 거나 다름이 없죠. 말로 죽이는 거죠. 이렇게 남을 자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최대한 빨리 손절하세요. 그리고 내 앞에서 남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욕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남의 욕을 하는 사람들은 내 욕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더 피해야 될 사람은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비열한 짓이죠. 거만하고 비꼬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람은 진짜 멀리해야 되고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거만하고 비꼬는 사람의 태도. 그런 사람들은 진짜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멀리하게 되죠. 부정적인 사람도 꼭 멀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게 나에게 그 감염이 되기 때문인데요. 긍정적인 것도 감염이 되지만 긍정적인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감염이 되는데요.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사람한테 가면은요. 그 긍정적인 사람까지 부정적으로 물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운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감염원을 갖고 있어서 꼭 멀리 하셔야 돼요. 진짜 멀리 하셔야 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다 라고 반성을 할 필요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빨리 긍정적으로 정신세계를 좀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 가장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인연까지도 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돈 안 드는 가장 빛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부정적인 사람들을 조금 멀리하고 내 자신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최대한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를 항상 되뇌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항상 뭐 식당에 가거나 어디에 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업원에게도 그릇 하나 뭐 수저 하나를 놓더라도 그분들이 물이라도 이렇게 가져올라 치면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감사한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이후로도 계속 운도 더 좋고요. 이거는 정말 안 해본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요. 제가 의식적으로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해요.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걸 아니까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무의식 중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저 하나 놔주시는 거, 그리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거, 그게 다 감사하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진짜 꼭 먹고 알 먹고 내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꼭 권유를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 한마디만 하루에 한 10번, 100번도 좋고요. 꼭 되뇌어 보세요. 조그만 일에도 감사합니다를 느끼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꼭 멀리 하셔야 되고요. 인간관계를 그런 사람들과는 끊어야 됩니다. 손절이 답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모두를 손절해야 되느냐? 진짜 여기에 걸러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나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많거든요. 다른 좋은 사람들을 사귀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도 그때 가족이면 어떡하죠? 가족이면은요, 조금 멀리 하세요. 멀리 하고 그들이 조금 바뀌면은 그때 서서히 다가가세요. 확 풀어주지 마세요. 확 막 호의를 확 풀어서 또 예전에 빈구 모습을 보이지 말아주세요. 정말 빈구 모습 보이잖아요. 그럼 빈구 됩니다. 이거는 농담이었고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또 이야기하고 칭찬하는 사람들과 또 가까이 하세요. 이렇게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또 경계해야 되고요. 요새는 만나서 뭐 돈 자랑, 또 명품 자랑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허풍을 떨지 않아요. 정말 있어서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은요. 정말 이거를 겉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허풍을 좀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허세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심지어는
자기가 여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밥값조차 계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치사하죠. 밥값, 자기 먹은 밥값을 남이 내기를 바란다는 건 정말 치사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한 번, 두 번은 속아주는데요, 10번, 100번이 되잖아요. 그러면 권리인 줄 알고요.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밥을 자기가 산 거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친한 친구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점은 다 좋은데 그 점이 딱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거를 용서를 해주고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 그 단점을 가려준다면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단점이 너무 커버려서 정말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면요, 약간 손절하거나 약간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굳이 만나면 밥값을 맨날 제가 계산해야 되잖아요. 정말 한두 번이지 10번, 100번 되니까 너무 질리더라고요. 그래도 장점이 많은 사람은 또 손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다른 부분에서 또 좋은 점이 많고 있으면 또 즐겁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막 손절하기 힘든 사람, 손절하기 좀 어려운 사람, 왠지 손절하기 싫고 그냥 알고는 지내고 싶은데 만나면 왠지 내가 막 기빨리고 손해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만나는 횟수를 줄여보세요. 10번을 만났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정도로. 그러다 보면은 그냥 인맥은 끊기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조금씩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점만 바라보고 그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좋은 점이 없고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한두 가지는 좋은 점이 있죠. 근데 나쁜 점이 완전 뒤덮어서 내 정신과 내 건강과 그런 걸 갉아먹는다. 그런 사람들은 꼭 손절해야 됩니다. 멀리 하셔야 돼요. 절대 전화 10번 받을 거 한 번만 받으시고 멀리 하셔야 됩니다. 진실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거짓말쟁이들 말이죠. 거짓말을 뭐 한 번 하면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진실 얘기해도 또 사람들이 믿질 않죠. 너무 거짓말만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허세가 많은 사람들은 그 의견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탈무드에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탈무드에서 조금 인용을 많이 했거든요. 또 인간의 입이 한 개고 귀는 두 개인 이유가 바로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라는 말인데요. 자랑하는 행동은 겸손과 공감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우월해 보이는 그런 데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족이 아니라면은, 가족이라도 조금 멀리 하셔야 되고요. 회사 동료든 친구든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지내야 됩니다. 자랑보다 남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세요.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정말 살다 보면 안 좋은 얘기도 듣게 되잖아요. 내가 듣기 싫은데 귀 막을 수도 없고요. 들려오는데 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좀 거리를 멀리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멀리하세요.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 또 거짓말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허세 허풍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손절하시라는 거죠. 거리를 좀 멀리 하시라는 것도 의미가 좀 포함이 됩니다. 매사에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잖아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좀 멀리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불만을 옆에 막 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불만. 그런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긍정적인 옛날의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불만을 막 품고 계속 불만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부정적인 기운이 막 가득가득해서 꼭 저한테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약간 거리를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만나는 사람을 좀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만나고 나서 이렇게 집에 왔는데요, 기분이 좋지 않으면은요,
나랑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거든요. 관계를 끊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과거를 지나치게 후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좀 멀리 하세요. 맨날 지겹게 과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에 집착하고 살아온 세월을 후회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좀 열등감 덩어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좀 사람을 피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맥상통하게도 집요하게 하나를 잘해주면 10가지를 해달라. 이런 사람들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과거에 무슨 열등 의식이 쩔어 있어서 사람의 호의를 권리로 알고 또 그런 인맥과 또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일맥상통하더라고요. 부정적이고요. 또 허풍도 심하고요. 정말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제 주위에도 있는데요. 약간 거리를 두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남이라고 하면은요, 손절이 답이겠지만 그게 가족이라고 한다면 손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전화 받는 횟수도 좀 줄이고요. 아예 안 받을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하니까 제 정신이 좀 피폐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미 막 끝나버린 일, 과거의 일, 이런 거를 후회하는 사람들,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거든요. 저 또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우, 옛날에 그럴 걸, 저럴 걸. 이런 마음을 많이 갖잖아요. 사람이라면 말이죠. 아, 옛날에 이랬으면 내가 좀 더 잘 살지 않았을까? 아, 옛날에 이랬으면 내가 좀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아,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했다면 좀 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런 거요. 근데 지금도 충분히 나로서 온전하게 지금 딱 서 있거든요. 아, 지금 만족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란 게 끝이 없거든요. 더 잘 되고 싶고, 더더더 잘 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꼭 후회를 하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탈무드에 인용을 하면요. 내가 잘못했던 일을 반성하되 후회하지는 말재요. 네, 탈무드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차라리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라는 말입니다.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라. 미래에 아니면 현재, 이렇게 현재를 사는 게 중요하고, 과거는 후회하지 말고 반성도 하지 마세요. 반성은 하되 후회는 하지 마세요. 제가 말을 좀 잘못하려고 하는데요. 반성은 하되 후회는 하지 말자. 이 말은요. 차라리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낫고요. 했던 일에 대해서는 후회해봤자 다시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때 좀 잘못했었지. 반성은 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후회는 하지 말자. 이런 게 탈무드에 쓰여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후회만 하는 친구라면은 굉장히 피곤하고요.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런 친구, 그런 가족, 그런 사람 적당하게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인생은 혼자 있고 누구나 조금씩은 고독하거든요. 열등감 때문에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손절해야 됩니다. 이 열등감 때문에 남한테 계속 후회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계속 과거 얘기를 하면서 그 남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손절하십시오. 시기, 질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피곤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남 뒷담화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뒷담화 재미있긴 하죠. 그래요. 저도 뒷담화를 한 적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허탈해요. 제 자신이 초라해져요. 그리고 제 자신이 작아집니다. 내가 뒷담화했던 사람들이 나를 뒷담화하지 않을까요? 그들도 분명히 나를 뒷담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 남 뒷담화, 이간질은 더 나쁘고요. 절대 하지 마세요. 시기 질투 하지 마세요. 그 시기 질투가 이런 뒷담화와 끌어내리려는 이런 열등의식이 사람을 뭐
막 그 사람을 너무 이렇게 시기 질투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뒷담하고 욕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잘난 사람을 깎아내리면 정말 못나 보이거든요. 잘나면 잘난 대로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면 오히려 복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벗이 돼서 오히려 더 으쌰으쌰 하면서 윈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면 제가 위치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거든요. 더 비참해지거든요. 열등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 다 일맥상통해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손절해야 될 사람들, 거기에 있는 리스트를 전부 다 깨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감정 소모하고요. 에너지 낭비하고요. 그러지 말고 이런 사람들은 빨리 손절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도 쉬워요. 남의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힘든 일을 귀신같이 알고 파고들어서 은근히 나를 비난하는 부류들이 많거든요. 진짜 귀신같이 나의 단점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열등의식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든 친구든요. 빨리 손절하세요. 거리 두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진짜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몸과 마음, 건강까지 해칩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더욱 배 아파할 사람들이고요. 정말 가족이라도요. 나한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고요. 은근히 왜 사람이라면 질투 시기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아이고 내가 배가 아프지만 그래 내가 열심히 박수 쳐줄게. 요번엔 진짜 잘했다. 나도 열심히 할란다. 이렇게 원동력, 그런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쟤 이런 건 잘하지만 이런 단점이 있어. 쟤 다 팔방미인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야 요번에 된장을 죽 썼더라고. 진짜 10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잖아요. 죽을 죄인 되는 겁니다. 정말 잘나고 정말 뛰어난 사람도요. 한 가지 단점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 단점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아차 잘 걸렸다. 그래 이참에 끌고 내리자. 자기네들은 단점이 한 100가지 1000가지 되면서 남의 단점 한 가지가 그렇게 눈에 잘 띄는 거죠. 잘 되는 사람은 시기 질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겸손하셔야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자기 자랑 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해서도 안 돼요. 너무 잘 되고 있어도 감추세요. 잘 되는 거를 얘기하면 할수록요. 그런 사람들은 단점을 끌어내리고 단점을 막 잡아가지고 흠집내고요. 이간질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가족과 친구들, 인간이라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정말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사람, 그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은요. 몇 안 돼요. 그게 세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뭐 무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멀리해야 되지만은요.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그런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는데요. 그런 가족들도 좋고요. 가족들 중에서 저하고 또 마음에 맞는 가족이 있잖아요. 마음 편한 가족. 그런 가족도 있고 그런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와 그런 가족이 있으면 참 좋고요. 딱 진짜 이 세상 이 우주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우주 끝까지도 모두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죠. 그런 사람들 꼭 한 사람씩 만들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시지 마시고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도 씩씩하게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 사귈 수 있어요. 세상에 정말 좋은 사람 많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어 뭐 예의 없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나의 과거를 꺼내서 또 들먹이는 사람, 또 내가 예민한 성격이 아니라 분명 상대방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고 내가 욱한다고 또 그 자리에서 욱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꼭 나중에 후회하세요. 욱하지 마시고요. 욱하는 것보다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반사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욱할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욱한다면은 '나에게도 그런 면이 있구나.'라고 눈치를 채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욱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받아 넘기고 그 사람을 다시 뭐 손절한다든가 거리를 멀리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대처를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여태까지 그런 대처를 몰랐다가 그냥 그 사람한테 받을 게 없으면은요. 그 사람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뭔가 기대야 되고 받을 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대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독립이 필요하거든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면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굳이 기대지 않고 그리고 그런 소리를 한 번은 듣지만 두 번, 세 번 들으러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가족이라서 매년 만나셔야 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좀 멀리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꼭 만나야 되는 자리에서 마주치지 않는 겁니다. 조금 마주치더라도 그냥 목례 정도 하고요. 될 수 있으면 말을 섞지 마세요. 최대한 피하세요. 최대한 멀리하세요. 그리고 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에 좀 나가지 마세요. 웬만하면요. 명절이라서 꼭 가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을 만드세요. 명절에 일을 만든다든가 나의 무슨 어 정말 중요한 약속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좀 핑계를 대실 거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꼭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라고 꼭 만나야 되고 일어나 이런 명절 문화 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바뀌어가는 문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10년지기 가족이라도 아니면 100년지기 우리 뭐 친구라도 여태까지 뭐 몇십 년지기 친구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라도 당장 손절해야 되는 유형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좀 몇 가지가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어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반응이 좋으시면요. 다음번에 또 이어나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내용이 좋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